최근 종영된 드라마 21세기 대군 부인이 역사 왜곡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문제가 된 건 왕 즉위식 장면이었죠. 왕이 구류면류관을 쓰고 신하들이 천세 천천세를 외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비판하는 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자주국의 왕실이 아니라 중국 황제 아래 제후국처럼 보이게 만드는 연출이다. 지금처럼 중국의 동북공정 문화공정이 예민한 시대에 이건 너무 안일했다. 실제로 논란이 커지자 문제 장면을 삭제하기로 했고, 작가도 구류면류관과 천세 장면에 대해서 역사적 맥락을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다고 사과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문제가 있었나? 있었습니다. 고증이 부족했나? 부족했습니다. 창작자가 비판받을 지점이 있나? 당연히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그 다음입니다. 비판이 어느 순간부터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작품을 비판하는 걸 넘어서 작품을 지워버리고자 합니다. 작가하고 감독을 두들겨 패고요. 배우가 사과할 때 표정이 어땠는지까지 지적하면서 검열합니다. 광고주, 플랫폼, 지원금, 출연진을 전부 끌어와서 멍석말이를 시작했는데요. 이 장면이 굉장히 익숙했어요. 아, 또 시작됐구나. 한국 사회의 거대한 인민재판이 또 열렸구나. 오늘 영상은 21세기 대군 부인 하나를 두고 맞다 틀리다를 따지는 영상이 아니라요. 이 논란을 계기로 한국 대중문화에서 반복되고 있는 이 위험한 흐름을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누군가 하나 걸리기만 기다리는 사회가 됐을까요? 왜 비판은 처벌이 되고 불쾌함은 삭제 요구가 되었을까요? 그리고 동북공정을 막겠다면서 정작 우리 콘텐츠 생태계는 중국식 검열사회와 닮아가고 있습니다. 먼저 분명히 하고 갈 게 있습니다. 저는 이 드라마의 고증 논란 자체를 아무 문제없다라고 말하려는 게 아니고요. 21세기 입헌군주제 대한민국이라는 설정, 그 자체는 흥미롭습니다. 그런데 왕 즉위식에서 구류면류관 천세, 천천세 같은 상징이 등장하면 시청자들이 불편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한국은 지금 중국의 문화공정 문제에 굉장히 민감하죠. 한복, 김치, 역사, 고대사 이런 문제들이 계속 부딪혀왔죠. 이런 상황에서 한국 드라마가 스스로 우린 제후국처럼 보이는 왕실 예법을 씁니다 라는 그림을 만들면 이게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초기에 그 문제 제기는 정당해요. 이 장면은 부주의했다. 제작진은 고증 자문을 더 받았어야 했다. 이 정도 비판은 당연히 가능한데요. 어느 순간 교정이 아니라 약간 처형식 같은 흐름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장면을 수정해라는 게 아니라 작품을 내려라. 제작진이 사과해라는 게 아니라 이 창작자로서 아예 끝장을 내버리려는 움직임. 배우도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 정도를 넘어서 저 표정 봐라, 저기 진정성이 있냐, 이런 순간부터는 비평이 아니라고 봐요. 이건 대중 권력의 린치입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부분이 있는데요. 드라마 제목 자체가 21세기 대군 부인이라는 거예요. 대군 부인. 이 말 자체가 이미 조선의 직제죠. 황제국 시스템이 아닙니다. 대군이 아니라 친왕, 황자, 황태자, 친왕비 같은 용어가 더 정확했을 거예요. 근데 왜 작가는 대군 부인을 선택했을까요? 간단합니다. 한국인에게는 조선이라는 나라가 너무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전하, 세자, 대군, 중전, 대비 이런 말을 듣자마자 느낌이 확 와요. 서열이 바로 머릿속에 그려지고요. 관계가 보이고요. 장면이 그려집니다. 근데 친왕비라고 하면요, 황자비라고 하면요, 순간 낯설어지죠. 작가 입장에서는 아마 고민했을 것 같아요. 입헌군주제 대한민국을 그리고 싶은데 황제국 시스템으로 가면 너무 낯설 것 같은 거죠. 그렇다고 조선식 왕실 용어를 쓰면 역사적으로 제국 이미지가 되고 여기서 분명히 갈등이 있었을 것 같아요. 대중에게 직관적인 건 대군, 왕, 중전이니까요. 여기에서 작가의 게으름이 이긴 겁니다.
작가가 분명히 고민을 했을 거예요. 근데 그 고민을 끝까지 밀고 가지 않았죠. 왜 이 세계관에서는 대한제국이 아니라 조선식 왕실이 21세기까지 이어졌는가? 이 나라는 자주국인가 왕국인가 황제국인가? 중국 질서하고는 결별을 했는가? 입헌군주제 대한민국 왕실 예법은 조선이랑 어떻게 다르고 현대적으로 어떻게 재해석되었는가? 이런 내용이 설명이 좀 들어갔어야 되거든요. 드라마 내용에 녹였어야 돼요. 그런데 이 드라마는 그 디테일을 건너뛰었습니다. 그러니까 빈틈이 생겼고 동북공정 프레임이 들어온 겁니다. 여기까지는 제작진의 실책이죠. 하지만 실책이 있다고 해서 사회적인 사형까지 정당화되는 건 아닙니다. 이번 사태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 사회는 누군가를 비판하는 데서 만족하지 못한다. 반드시 무릎을 꿇려야 하고 반드시 삭제시켜야 하고 밥줄을 끊어야 한다. 이게 핵심이에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우리는 역사를 지키고 동북공정을 막고 한국 문화를 보호한다고. 좋아요. 명분은 좋습니다. 그런데 명분이 붙는 순간 사람들은 자기 폭력성을 못 봅니다. 작품을 세상에서 지워버리자고 하면서 그걸 폭력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사과할 때 배우의 표정 하나를 캡처해서 인성재판도 하고, 근데 그건 또 폭력이 아니라고 생각하죠. 광고주를 압박해서 작품 돈줄 끊어버리면서 그걸 정의 구현이라고 생각하죠. 이게 제가 말하는 오락화된 분노입니다. 분노가 오락화되어 있어요. 이 분노에 정의의 저스티스, 정의의 언어를 입히는 순간 사람들은 죄책감이 줄어들거든요. 아, 이번엔 얘구나. 이번엔 이 작품이구나. 이 배우네. 아, 다 같이 몰려와서 신나게 때리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소속감도 생기고요. 도덕적인 우월감도 느낍니다. 이거 비평이 아니죠. 집단놀이입니다. 집단놀이. 정의라는 이름을 타이틀을 단 사냥입니다. 이런 현상이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닙니다. 저는 한국 방송 문화에서 중요한 변곡점 중 하나가 2014년도 무한도전 홍철아 장가가자 특집이었다고 생각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당시 무한도전 노홍철의 짝을 찾아준다는 예능 콘셉트로 특집을 기획했고 잘 진행되는 와중이었는데, 그런데 일부 시청자들이 여성을 상품화한다, 외모지상주의다 라는 식으로 강하게 비판을 했고 결국 방송은 논란 끝에 사과 분위기로 흘러갔습니다. 여기까지도 괜찮은데요. 그 다음에 유명한 장면이 나오게 되죠. 유재석이랑 김태호 PD가 곤장을 맞는 퍼포먼스까지 진행했어요. 당시 보도에서도 무한도전 멤버들이 해당 특집 논란과 관련해서 사과의 의미로 곤장을 맞았다고 전했습니다. 이때 대중은 하나를 학습합니다. 우리가 불편하다고 하면 천하의 무한도전도 무릎을 꿇는구나. 몰려가서 막 패면 방송국도 움직이는구나. 물론 당시 문제 제기한 사람들이 모두 악의적이었다는 뜻은 아니죠. 불편함 말할 수 있습니다. 비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건 이후에 한국 대중문화에는 이상한 공식이 생겼습니다. 불편함 발견, 도덕적인 명분 확보, 집단 항의, 제작진 사과, 콘텐츠 수정 또는 폐기. 처음엔 예능이었고요. 그 다음엔 노래였고요. 그 다음엔 드라마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배우 표정까지 갑니다. 무한도전 노홍철 장가 특집 사건 이후에 바로 1년 뒤 2015년 아이유의 노래 제재 역시 논란이 같은 흐름 위에 있습니다. 아이유는 소설 나의 라임 오렌지나무의 인물 제재를 모티브로 곡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가사와 앨범 이미지 등을 두고 아동을 성적 대상화했다 라는 비판이 거세게 일어나죠. 아이유는 5살 어린 아이가 아니라 양면성이라는 성질에 대해 이야기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오해를 야기한 불찰을 사과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단순히 아이유가 맞냐 대중이 맞냐 이게 아닙니다. 예술적 해석의 자유를 대중이 하나의 도덕적 정답으로 봉쇄를 해버렸다는 것. 문학은 원래 다양한 해석이 가능해요. 캐릭터는 독자의 관점에 따라 새롭게 익힐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불편하게 느낄 수도 있고요. 누군가는 흥미로운 재해석으로 볼 수도 있죠. 그런데 당시 분위기는 이랬습니다. 내 눈에는 문제적으로 보이니 너도 문제다. 내가 불쾌했으니까 넌 사과해야 한다. 내 해석이 도덕적으로 우월하니 다른 해석은 허용하지 않겠다. 이때부터 한국 대중문화는 점점 더 위험해졌습니다. 창작자는 이제 작품을 만들 때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내가 뭘 표현하고 싶은가 이 문제가 아니라 이게 누구한테 걸릴까? 어느 커뮤니티에서 좌표가 찍힐까? 어떤 프레임으로 공격을 당할까? 이걸 걱정하는 순간 창작은 이미 위축이 된 겁니다. 그리고 2021년 결정적인 사건이 터집니다. 바로 드라마 조선 구마사 사태입니다. 이 드라마는 조선시대와 엑소시즘, 좀비 판타지를 결합한 작품이었어요. 그런데 중국풍인 소품, 월병 같은 음식, 실존 역사인물 묘사 문제 등이 겹치면서 아주 거대한 역사 왜곡 논란이 터졌죠. 결국 조선 구마사는 방송 2회 만에 폐지됐습니다.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시청자들은 중국의 동북공정 논리에 빌미를 줄 수 있다며 제작 지원사를 대상으로 광고 철회 요구 등 집단 반발에 나섰고, 제작사 측은 편성 취소, 이후 제작 중단, 해외 스트리밍 중단까지 알렸습니다. 이 사건은 한국 대중에게 엄청난 효능감을 줬습니다. 우리가 뭉치면 드라마 하나 없앨 수 있구나. 광고주 압박하면 방송국도 버티지 못하는구나. 국민청원, 불매, 좌표, 항의전화 이런 거 돌리면 수백억짜리 콘텐츠도 날릴 수 있구나. 여기서부터 대중의 무기가 정교해졌습니다. 예전에는 게시판에 항의를 했는데 이제는 광고주를 압박을 하고요. 불편하다고 말하던 건 이제 퇴출하라고 말하기 시작했고요. 사과 요구가 이제 점점 삭제 요구로 변했습니다. 조선 구마사는 단순히 한 드라마의 폐지가 아니고 한국 대중문화에서 집단 분노의 성공 사례가 된 겁니다. 그리고 성공한 방식은 반복되죠. 다시 21세기 대군 부인으로 돌아와 볼게요. 이번 논란은 분명히 문제 제기할 지점이 있습니다. 구리면류관이나 천세, 제후국 이미지 사용, 이건 제작진이 아니랬죠. 그런데 지금 반응은 단순한 비판을 넘어섭니다. 작품 폐기해라, VOD 내려라, 배우도 책임져라, 사과하는 태도가 마음에 안 든다, 지원금 환수해라. 지원금 문제처럼 제도적으로 따질 부분은 따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논란 이후 정부 지원 사업과 지원금 회수 가능성이 쟁점으로 언급되기도 했고요. 하지만 우리가 구분해야 될 게 있습니다. 제도적 책임과 사적 제재는 다릅니다. 비판과 인격 말살이 다르고요. 수정 요구와 작품 삭제는 전혀 다릅니다. 고증 지적과 배우 표정 검열은 전혀 다른 얘기예요. 이걸 구분하지 못하면 사회는 계속 극단으로 갈 겁니다. 문제가 생기면 안내 문구 붙일 수 있죠. 문제된 장면 수정할 수 있습니다. 제작 과정의 고증 시스템도 보완하면 되는 거고요. 지원금 집행과 사후 관리 기준 점검하면서 계속 고쳐 나가야죠. 이런 게 성숙한 사회의 대응이고요. 근데 지금 뭡니까? 죽여라, 내려라, 퇴출해라, 사과해라, 아니 사과 부족하다, 표정 마음에 안 든다. 이건 해결이 아니라 처벌 중독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서 아이러니한 지점이 나오죠. 사람들은 말해요. 중국 동북공정 맞서는 거고 중국의 역사 왜곡 막는 것이고 한국 문화 지키는 것이다. 근데 방식이 점점 뭘 닮아갑니까? 중국식 검열사회를 닮아갑니다. 물론 차이는 있죠. 중국은 국가에서 위에서 아래로 검열을 합니다. 한국은 대중이 아래에서 검열 압력을 만들죠. 중국의 광전총국 같은 그 기관이 하는 것처럼 이건 안 된다 라고 막습니다. 누가요? 한국의 커뮤니티, 댓글, 여론들이 불매하고 광고주 압박하면서 이건 안 된다고 몰아갑니다. 방식은 다른데요. 창작자가 느끼는 결과는 비슷합니다. 이건 쓰면 안 되고, 이건 위험하고, 이 소재는 건드리면 안 되고, 역사물은 무섭다, 대체 역사하면 안 되겠다, 풍자는 위험하다, 해석이 갈릴 만한 표현은 피하자, 그냥 안전한 것만 만들자. 이게 진짜 검열인 겁니다. 검열은 꼭 법이나 제도로만 오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스스로 입을 닫게 만들면 검열은 이미 성공한 겁니다.
중국의 문화 통제를 비판하면서 정작 우리는 대중의 이름으로 창작자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기괴한 역설입니까? 동북공정을 막겠다면서 콘텐츠 생태계는 중국처럼 만들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럼 역사 왜곡 그냥 냅두자는 거냐? 문제 있는 작품도 비판하지 말라는 거냐? 뭐 표현의 자유면 아무 말이나 해도 되냐? 아닙니다. 비판해야죠. 틀린 건 틀렸다고 말해야 됩니다. 고증이 부족하면 지적해야 합니다. 피해를 줄 수 있는 표현은 토론해야 되죠. 하지만 중요한 건 표현의 자유는 내가 좋아하는 표현만 보호하는 원칙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싫어하는 표현, 불편한 표현, 내가 보기에 멍청해 보이는 표현, 내가 보기에 실패한 창작물, 그런 것들까지 사회가 어느 정도 견딜 수 있어야 표현의 자유가 의미를 갖는 겁니다. 훌륭한 작품만 존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형편없는 작품도 존재할 자유가 있습니다. 대신 비판받으면 돼요. 나쁜 창작물은 비판하면 됩니다. 안 보면 됩니다. 혹평하면 됩니다. 분석하면 되고요. 그거에 대해서 또 반박을 하면 돼요. 억울하면. 하지만 없애버리자고 하는 순간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게 만들자. 이거는 다른 문제입니다. 비판과 삭제는 다르고요. 책임과 처형이 다릅니다. 불매랑요. 집단 괴롭힘은 다른 거예요. 문제 제기랑 사적 검열은 다른 겁니다. 이 구분이 무너지면 창작은 죽습니다. 저는 이 현상을 정의 중독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사람들은 자기 분노가 정의롭다고 확신하는 순간 훨씬 잔인해집니다. 나는 피해자를 보호하는 중이야. 나는 여성을 보호하는 중이고 아동을 보호하는 중이야. 난 역사를 수호하는 중이고 내 나라를 지키는 중이야. 이 명분들이 붙으면요. 사람들은 상대를 얼마나 심하게 공격하는지 보지 못합니다. 왜냐면 자기 자신은 가해자가 아니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나는 정의의 편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가장 위험한 폭력은 늘상 정의의 얼굴을 하고 나타났어요. 우리는 옳다, 저들은 틀렸다. 그러니 저들은 응징해도 된다. 이 구조가 반복되면 사회는 점점 잔인해집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 칼은 언젠가 누구에게나 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은 드라마 작가죠. 내일은 예능 PD죠. 모레는 가수죠. 그 다음엔 유튜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엔 평범한 일상의 개개인들이에요. 누구 하나 말실수하면, 누구 하나 표현이 삐끗하면, 누구 하나 시대의 정답과 어긋나면 바로 광장에 세워질 겁니다. 이게 건강한 사회일까요? 동북공정은 문제입니다. 중국의 역사 왜곡과 문화 공정은 비판받아야 합니다. 한국 콘텐츠 제작자들도 역사적 상징을 더 신중하게 다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짜로 지켜야 할 것은 단순히 흠없는 역사 이미지가 아니고요. 자유로운 문화 생태계를 지켜야 합니다. 우리 K 콘텐츠가 세계에서 힘을 가졌던 이유는요. 완벽하게 안전해서가 아니라요. 오히려 불편한 걸 찔렀기 때문입니다. 기생충은 한국 사회의 계급 문제를 찔렀고요. 오징어 게임은 자본주의의 잔혹함을 과장되게 비틀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도 대중들이 굉장히 좋아할 만한 오락적인 요소가 함께 녹아들어가 있었죠. 좋은 콘텐츠는 대체로 어딘가 불편합니다. 어딘가 위험하고요. 어딘가 선을 넘을랑 말랑합니다. 그런데 사회가 모든 콘텐츠에 일정한 어떤 요구를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불편하게 하지 마라. 역사적으로 완벽해라. 도덕적으로 무결해라. 누구도 상처받아선 안 된다. 국가 이미지에 흠집내지 마라. 논란 생기면 넌 끝이다. 이런 압박이 들어가는 순간 뭐가 남을까요? 안전한 콘텐츠, 무난한 콘텐츠,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콘텐츠, 누구도 화나게 하지 않지만 누구도 열광하지 않는 콘텐츠. 결국 우리는 스스로 K 콘텐츠의 가장 강력한 무기였던 자유를 날려버리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21세기 대군 부인의 고증 논란은 비판받을 수 있습니다. 제작진이 아니랬어요. 상징을 더 깊이 고민했어야 합니다. 역사적 맥락을 가볍게 다룬 건 실책입니다. 하지만 그 실책이 곧 작품 삭제, 배우 공격, 창작자 말살로 이어져야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린 이제 질문해야 합니다. 정말로 역사를 지키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역사를 명분으로 누군가를 사냥하고 있는 걸까요? 정말로 우리는 한국 문화를 보호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한국 문화의 자유를 스스로 죽이고 있는 걸까요? 표현의 자유는 좋은 작품에게만 주는 상이 아닙니다. 불편한 작품, 실패한 작품, 멍청한 작품까지도 사회가 얼마나 견딜 수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비판해야 하고요. 토론해야 하고요. 수정 요구해야 합니다. 제도적 책임 물어야 됩니다. 하지만 제발 작품 하나 나올 때마다 광장 열고 사람들 세워놓고 돌 던지는 이 사회 분위기는 더 이상 멈춰야 돼요. 이건 정의가 아니고요. 문화도 아닙니다. 그냥 오락화된 분노입니다. 그런 사회에서 결국 아무도 위험한 상상을 하지 않게 될 거고요. 그때 진짜로 죽는 건 한 편의 드라마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창작 그 자체가 죽어버릴 겁니다. 오늘 나눴던 이 이야기에 관해서 다양한 의견을 여러분들 댓글에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